안녕하세요. 강남구청과 강남대성학원이 함께하는 2022학년도 정시지원전략 인문계 설명회를 맡은 강남대성학원 대성학력개발연구소 입시기획팀장 엄건학입니다. 오늘 설명회는 세 가지 챕터로 구성해서 여러분들께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정시지원 매뉴얼 작성하는 것과 아래에 있는 서울권의 주요 6개 대학의 입시 전략과 입시 분석에 대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시지원 매뉴얼 작성에 있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지원 방향을 먼저 설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원 방향 설정이라고 함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안정이냐, 적정이냐, 또는 도전적으로 할 것이냐 라고 하는 저의 지원 방향을 설정하는 것, 이걸 의미하고요. 두 번째, 점수를 극대화하는 건 나의 점수를 최대화하여 가장 잘 반영해주는 대학, 가장 높게 점수를 반영해주는 대학을 찾아야 돼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정보 수집으로 지원율이나 또는 충원율, 경쟁률 이와 같은 정보들을 수집하는 것, 요 세 가지를 통해 정시 매뉴얼을 작성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원 방향 설정에 있어선 종이 배치표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종이 배치표 크게 되어 있는 거 보셨을 텐데, 위와 같은 사항에 표준 점수의 합산으로 주로 되어 있죠. 점수의 합산에 줄을 그은 다음 갈 수 있는 대학의 라인들을 잡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배치표를 활용하는 것도 참 좋죠. 자, 군별로 가고자 하는 대학의 가군, 나군, 다군, 선호학과와 선호대학을 좀 리스트 하시고요. 지원 성향을 좀 설정하시는데, 일반적으로 온라인 배치표와 같은 경우도 안정, 가능, 소신, 불안, 위험 요 5가지의 사항으로 좀 나누어져 있죠. 합격 확률도 이렇게 좀 보실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어디가 라고 하는 이 지원 커트라인은 70% 커트라인이 많죠. 이 70% 커트라인은 안정적인 점수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 온라인 배치표 하셨을 때 가능이라고 뜨는 점수는 전년도 커트라인의 약 80%에서 85% 정도에 위치하는 점수다 라고 생각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만약 나는 절대 재수할 수 없어 라는 생각을 하신다면 안정이나 가능 정도에 좀 더 초점이 맞아질 거고요. 일반적으로는 소신 하나, 가능 하나, 안정 하나 이렇게 하시는 게 조금 더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나는 재수를 불사할 의지가 있다 라고 하신다면 위험이나 이 불안 쪽으로 좀 더 집중되어 있기도 하겠죠. 자, 지원 방향이 설정되셨다면 다음은 점수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텐데, 일반적으로 상경 계열이 수학의 반영 비중이 조금 높습니다. 이런 것 또한 유념하셔서 지원하시는 거 참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영어를 좀 잘 보셨다면, 올해 영어 좀 어려웠죠? 영어를 좀 잘 보셨다면 이 영어를 많이 반영하는 대학, 이것도 참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한국사 가산점까지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수능 활용 지표는 서울권의 주요 대학들은 거의 변환 표준 점수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서울대와 홍익대가 표준 점수를 사용하죠. 이에 따라 사회탐구와 과학탐구에 이 편차를 반영하지 않겠죠. 서울대, 홍익대가 반영하지 못하는데, 이에 따라 어떤 전략을 써야 될지 한번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결과론적으로 여러분들 지금 받으셔서 합산한 점수는 표준 점수이기 때문에 대학에서 선발하는 건 각 대학에서 환산한 점수입니다. 각 대학의 환산점으로 갔을 때 나의 점수가 얼마큼 활성화되느냐, 가장 잘 활성화할 수 있는 대학과 학과를 찾으시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와 같은 사항들을 조금 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종이 배치표 보시는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종이 배치표 보시는 건 영역별의 반영 비중이나 또는 가산점 같은 것들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표준 점수의 단순 합산으로 대학교와 학과들을 좀 나열해 놓은 상황인데, 여기에 내 점수에 표준 점수 합을 더해서 지원선의 라인을 쭉 긋습니다. 그러면 상기 위아래로 갈 수 있는 대학들의 라인들을 찾아볼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사항들을 온라인 배치표를 통해서 나의 점수를 극대화한다면 해당하는 이 라인들은 아마 이렇게 변하게 될 겁니다. 대학 환산 점수로 한다면 지원이 내 표준 점수보다 조금 더 환산 점수가 낮은 대학도 있고 높은 대학도 있고, 한 대학에 2개 있는 대학은 모집군별로 지원 반영력이 좀 달라서 2개가 생길 수도 있어요. 따라서 내 점수보다 조금 더 높이 반영해 주는 대학을 찾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보를 수집함에 있어
수시 2월 인원을 확인하시는 걸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수시 2월 인원, 수시에서 뽑지 못한 인원을 정시로 넘기는데 이게 조금 확대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쟁률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또한 커트라인에도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수시 2월 인원 반드시 12월 29일 날 확인하시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전년도의 경쟁률, 또한 추가합격 인원, 추합률, 충업률 이것도 확인하시는 거 반드시 또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지원 배치 점수가 올해 같은 경우 입시 환경 요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추정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다양한 기관들의 점수를 좀 합산해서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또 어디가 점수 하셔서 내 점수와 어느 정도의 격차를 보이는지 이거 좀 같이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전년도와 모집군이 달라졌다거나 또는 가산점이 변경됐다거나 영어의 반영 비중이 좀 달라졌다면 반영해주는 점수가 좀 달라지거나 또는 커트라인 자체에 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확인해 두시는 거 좋을 거고요. 모의 지원 서비스는 지원 성향을 파악하는 데는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 또한 보신다면 포트폴리오를 작성하기에 준비가 다 되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실질적인 포트폴리오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하게 되는 포트폴리오는 이렇게 생겼는데 잘 보이진 않으실 거예요. 하나씩 뜯어가면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가군, 나군, 다군. 나는 안정 성향에 따라 가능 하나, 안정 2개 하겠다, 이렇게 이제 잡아놓은 상황인 거죠. 그래서 가군 3개, 나군 3개, 다군 3개 잡고요. 지원 성향이 가능인지 안정인지 적어놓은 다음, 마감 시간들이 다릅니다. 대학별로 이제 정시를 접수하는 마감 시간들이 다르니까 요건 체크할 필요가 있겠죠. 어떤 대학인지 어떤 학과인지 반영 비율까지 할 수 있고, 전년도의 모집 인원 대비 현재 모집 인원이 어떠한가, 가로로 표시된 건 수시 2월 인원으로 더해진 인원입니다. 이 더해진 인원 반드시 확인하시고요. 경쟁률, 그리고 실시간 경쟁률, 마감일 경쟁률 이것도 좀 활용하시면 좋겠죠. 어디가 커트라인에 비해 또 현재 저희 대성도 커트라인 있죠. 그 해당하는 커트라인들 좀 합산해서 본다면 조금은 더 집약적으로 보실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해당하는 내 점수 대비 점수차가 얼마나 벌어지는지 보시고 가능 안정성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 나, 다군별로 3개씩 정하셔서 나중에 추후 경쟁률을 보시고 지원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서울권 주요 대학의 입시 전략에 대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정시 모집 인문계는 굉장히 좀 답답한 상황입니다. 날씨로 말씀드리자면 좀 흐린 날씨이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정시 일정이 급히 변경됐다거나 불수능이었고 문이과 첫 통합 수능도 이루어졌고요. 자연계획 교차 지원까지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의 날씨는 굉장히 흐린 상황이에요. 하지만 날씨가 이제 한꺼번에 좋아지지는 않잖아요. 위와 같은 사항들 하나씩 안개를 치어간다면 반드시 여러분 정시 모집 합격의 해가 떠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정에 대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수능에서 생명과학2 20번 문제가 정답이냐 정답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 결정이 조금 좀 늦어짐에 따라 입시 일정들이 좀 다 변경되고 있어요. 이 입시 일정들 변경에 따라 유념해야 될 사항들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시 합격자의 발표 마감이 조금 더 연기됐죠. 그래서 12월 16일에서 18일로 좀 변경이 됐고요. 수시 등록 기간도 그래서 하루 좀 연장되어 있는 상황. 그리고 충원 등록 마감 또한 하루가 이제 바뀌어 있는 상황이죠. 정시 모집까지는 아직까지 일정 변경 사항이 없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자, 요거 좀 자세히 볼게요. 생명과학2의 20번 법원 선고일이 17일 1시 반으로 결정이 되었고요. 이에 따라 해당하는 친구들이 성적표를 확인하는 시간은 해당일 8시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루 만에 수시 합격자 발표를 다 해야 하는데 대학별로 좀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하루 만에 다 해당하는 친구들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살펴보고 많은 친구들을 발표해야 하므로 대학별의 합격자 발표의 시간이 조금 다를 수 있다는 점 염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중원학교 통보 마감 시간이 중요하죠. 여러분들 희비가 엇갈리는 시간입니다. 수시 최종 데드라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보통 8시까지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지를 하고요. 1시간 동안 개별 통보를 합니다. 만약 9시가 됐는데도 통보를 받지 못하셨다면 수시 최종 탈락이겠죠. 그럼 하루 정도 이제 우울해 하셨다가 잠깐 눈을 번쩍 뜨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수시 2월 인원이 발표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수시의 충원 등록 마감이 하루 만에 다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이게 끝나고 나야 수시 2월 인원을 발표할 수 있어요. 해당 저녁부터 빠르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음 날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해당 다음 날은 정시 원서 접수일과 겹칩니다.
따라서 원서 접수일 첫날부터 지원하시는 건 조금 무리한 전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서 접수 첫날 당당히 지원하시기보다 두 가지를 고려하셨으면 좋겠고요. 지원하시기 전에 가고자 하는 대학과 학과의 수시 2월 인원을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자연계열 상위권 대학과 상위권 학과 의치한약의 수시 2월 인원까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교차 지원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자연계열의 상위권 대학과 학과에 수시 2월 인원이 많이 나왔다면 인문계로 굳이 넘어올 필요성이 없게 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사항들까지 고려하셔서 지원하신다면 굉장히 좋은 전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첫날 다 지원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주로 정시 모집은 마지막 날 많이 지원하시는 편이세요. 서울대 연고대 서성한 이 해당하는 대학에 마지막 날 오후에 지원한 비율입니다. 주로 50% 이제 훌쩍 넘어간 대학들이 많죠. 그만큼 정시 모집은 막판까지 많이 눈치 작전을 하는데 위와 같은 눈치 작전이 꼭 합격률에 비례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올해같이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은 상황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정보를 얻으신 다음 지원하시는 게 좀 좋은 전략이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마감 시간을 꼭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학별로 원서 마감 시간이 좀 다릅니다. 1월 1일, 1월 3일 이렇게 서영고, 서성한 이렇게 좀 다르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좀 포인트는 연세대학교가 마감 시간이 굉장히 빠르네요. 그런데 마감 시간이 빠르면 연대 지원할까? 고대 지원할까? 망설이다가 다음 것까지 봐야지 라고 해서 조금 결정을 미루는 경향들이 있어요. 따라서 연세대학교는 어쩌면 경쟁률이 조금 낮아질 수 있는 사항도 있으니까 해당하는 실시간 경쟁률들을 좀 보다가 지원하시는 거 이것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 체크하셔야 될 포인트다라고 말씀 좀 드립니다. 수시 2월 인원이 증가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가지 이유를 좀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 이유는요. 서강대, 성균관대, 경희대, 건국대의 교과 전형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좀 신설이 됐고 교과 전형 자체도 신설됐어요. 자, 또한 종합 전형에 연세대, 경희대는 종합 전형임에도 불구하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신설됐습니다. 자, 위와 같은 사항들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전형이 좀 증가했고요. 두 번째, 수학의 불리함이 좀 있기는 하죠. 확통의 불리함으로 1등급, 2등급 공개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정도로 예상을 합니다. 따라서 최저를 맞추기에 조금 좀 어려웠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최후의 보루였던 영어까지 좀 어렵게 출제되면서 1등급의 비중이 전년도보다 조금 더 많이 떨어지기는 했어요. 물론 2등급까지 합산한다면 전년도보다 더 많은 인원이긴 하지만 그만큼 상위권에서 어려워서 1등급 갭이 좀 줄어들었다는 건 최저 학력 기준을 맞추기에 좀 어려워졌기 때문에 세 가지 이유로 수시 2월 인원은 정시 입문에서 상당수 증가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서울대부터 한양대까지는 이미 정시 모집의 인원이 전년보다 상당수 증가해 있는 상황입니다. 전년도의 인원의 2월료를 보게 되면 정시 2월 인원은 약 9% 210명이었는데 늘어난 상황에 동시에 9.13%를 대입한다면 올해의 정시 모집에는 더 많은 인원이 2월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이 밖에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더 많은 인원들이 2월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 정시 모집에 플러스되는 요인이니까 반드시 2월 인원 꼭 확인하시기를 바라고요. 최저를 신설하고 또 최저 굉장히 높은 대학 이 두 개 말씀 좀 드리는데 수시 2월이 증가되겠다라고 하는 기준들을 좀 말씀드릴 때 서울권 주요 6개 대학 중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는 대학들을 좀 보여드릴게요. 연세대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더군다나 국제영은 올해 6.25%밖에 없었던 영어가 1등급으로 제한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고려대학교는 정말 최저 수준이 높죠. 3개 합 5, 4개 합 7. 위와 같은 사항을 만족하는 인문계 친구들이 현저히 낮아질 거라고 예상합니다. 따라서 2월 인원은 해당하는 대학에서 좀 많이 증가하겠다라는 측면으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시 모집 인원의 증가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서울대, 연고대, 서성한, 중경외시, 건동홍까지 했을 때 전체적인 모집 인원은 약 30% 현재 증가되어 있는 상황이고 2월 인원까지 계산한다면 훨씬 더 증가폭은 커질 거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앞서 설명드리는 서울대, 연고대, 서성원까지 보게 됐을 때 요 모집군이 제일 많이 늘어났어요. 특히 고려대학교는 전년도에 비해서 2배 이상 정시 인원이 늘어났고요. 서울대, 연고대에서만 약 50% 증가,
그리고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까지 30% 합산해서 약 40% 정도 정시 모집 인원이 현재 증가했다. 이건 굉장히 좋은 요인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우려하시는 사항이죠. 우리가 자연계의 역습까지 고려해야 되나 라고 하는 측면이 있는데, 자,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하나씩 풀어가면서 대처할 수 있는 요인과 대처하지 못할 요인, 이와 같은 사항들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연계가 인문으로 교차 지원하는 건 폭이 많이 열려 있습니다. 자, 예상 가능한 사항과 예상이 불가한 사항이 있는데요. 예상이 가능한 사항부터 말씀드리면, 수학에 대한 사항을 바탕으로 수학 반영비가 높은 대학으로 교차가 들어올 확률이 좀 더 높은 대학이 있고요. 또 수학 반영비가 높은 학과는 상경 계열이 인문학 계열보다는 조금 더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가나 다군을 경영, 상경 계열 라인으로 짜는 건 좋은 전략은 아닌 것 같아요. 환경 요인을 좀 더 계산해서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심리적 경계가 낮은 학과, 자연계가 인문으로 지원할 때 인문학 계열, 어문학 계열으로 간다는 건 인문계가 수학과로 지원을 하는 것과 좀 비슷한 마음가짐이지 않을까 싶어요. 따라서 심리적 경계가 낮은 경영이나 미디어, 사회계열 이쪽이 좀 더 자연계의 교차 지원이 활성화될 수 있는 학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예상이 불가한 사항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고대 자연계에 가는 친구가 서울대 인문으로 넘어온다거나 또는 서강대, 성균관대의 자연계가 연고로 넘어오는 사항들은 상향 지원을 이제 인문 상향으로 넘어오는 건데, 이와 같은 상향에 대한 사항들이 많을지, 또는 나는 연고대는 꼭 갈 거야, 하지만 서울대는 한번 질러볼게 라고 해서 연고대를 오히려 안정으로 인문으로 쓸지, 이건 예상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커트라인 어느 쪽으로 넘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고요. 이러다가 자연계에서 인문으로 교차 지원을 고려하다가 모의 지원 해보니 자연계로 넘어가는 게 그닥 유리할 것 같지 않은데 점수를 환산해 보더라도 큰 베네핏이 없는데 라고 생각해서 그대로 있을 수도 있어요. 따라서 해당하는 사항들 경계는 할 필요는 있지만 위축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 있게 지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상할 수 있는 사항에 유의할 만한 대학들은요, 다음과 같습니다. 수학의 비중이 좀 높은 대학들이죠. 중앙대, 서강대, 서울대, 성균관대 수학의 비중이 높은 대학들은 그나마 좀 자연계에서 인문으로 교차할 확률이 높으니까 유념해서 보실 필요는 분명 있을 것 같고요. 이와 같은 상황에서 모의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모의 지원 보시면 자연계가 실제로 많이 교차 지원하고 있는지 이런 성향들 중간중간에 보실 수 있잖아요. 성향이 많은지 적은지에 따라 조금 나의 지원 대학과 학과를 변경해 보는 거, 이것 또한 유효한 전략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인문계의 커트라인은 정시 모집 인원의 증가와 수시 2월 인원 증가와 같은 기회 요인도 있지만 자연계의 교차 지원이나 문이과 통합 수학 같은 위기 요인도 분명히 있었어요. 이에 따라 전체적인 좀 추합을 해보자면 인문계의 커트라인은 전년 비해서는 약간 소폭 하락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네, 그 정도로 좀 보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상위권 인문계열의 정시 지원을 예상해보면 가장 핵심은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의 가군입니다. 가장 많은 인원을 포함하고 있기도 하죠. 내가 연세대나 고려대를 지원했을 때 내가 확실히 합격할 수 있는 점수이다 라고 하는 자신감이 있다면 해당하는 친구는 서울대를 지원하게 될 거고요. 또 자신이 없다, 나는 연고대는 자신이 없다라고 한다면 서울대가 아닌 서성한 라인으로 지원을 내리게 될 거예요. 따라서 최상위권의 인문계열 정시 지원의 가장 핵심은 연고대에 가장 나는 합격할 가능성이 있다, 없다라는 것을 자신할 수 있느냐에 초점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걸 점수로 좀 표현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가군의 고대, 연대에 해당하는 배치 점수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해당 배치 점수는 최초 합격한 친구와 1차 추가 합격한 정도의 점수를 배치 점수로 나타난 거니까 실제 합격과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 가늠만 해서 봐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연고대 가구는 경영대학부터 좀 하위권 대학까지 해당 점수로 돼 있는데, 가고자 하는 대학에 자신이 있다면 나군에서 서울대 라인으로 지원할 거고, 자신이 없다면 서성한 라인으로 점수를 내릴 거예요. 자, 이와 같은 눈으로 보신다면 조금 더 마음에 좀 와 닿으시죠? 자, 그런데 최상위권이 아닌 최최상위권도 있습니다. 요걸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이 최최상위권은 의예 라인까지도 지원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둘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서울대 360명, 어쩌면 서울대보다 더 위의 점수일 수 있습니다. 또한
약학이나 한의에는 연고대보다 좀 위에 있거나 비슷한 정도의 점수일 수 있어요. 가나 다군 이렇게 의학학 또 한의의 계열로 최최상위권 지원해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보라색 별표로 표시된 대학들은 같이 모집하는데 과탐에 가산점을 주기도 해요. 그래서 인문계열 친구들이 지원할 땐 자연계열 친구들에 비해서 좀 불리함이 있어요. 이 불리함이 어느 정도인지 보셔야 됩니다. 이 라인들을 좀 점수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와 같은 사항들을 점수로 좀 말씀드리면 서울대, 연세대의 요 점수 눈으로 좀 확인하실 수 있으셨죠? 가군의 고려대, 연세대, 경영대학보다 좀 더 높은 점수라면 더 의치한 계열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자, 가군 같은 경우 인제대 약학 411점, 나군의 의예과 이화여대는 서울대보다 오히려 점수가 더 높죠. 자, 이와 같은 사항들 한 번쯤 보시면 좋은데 눈여겨보실 사항은 그거예요. 자연계 친구들이 넘어오지 못하게 확통이나 사탐을 지정한 대학들도 있습니다. 이런 대학들이 훨씬 더 눈에 많이 들어오실 텐데 인제대학교 약학 그리고 대구한의대에도 확통과 사탐을 지정했고요. 동의대학교 한의학과도 확통을 지정하고 있어요. 이런 사항들 확인하시고 최최상위권 위와 같은 사항들 노려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최상위권, 최최상위권 그리고 상위권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좀 했어요. 상위권의 핵심을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인문계열 상위권 서성한 라인, 이 라인의 핵심은 나군의 서성한 중2에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중2까지 포함한 이유는 해당하는 라인의 커트라인들이 비슷하게 점수군이 형성하기 때문에 여기 밑에까지 좀 잡았는데요. 해당하는 라인에서 내가 자신 있게 붙을 수 있다면 이와 같은 친구들은 가군의 연대 고대를 지원하거나 또는 소신으로 성균관대 한양대를 같이 지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자신이 없다라고 한다면 경희대 성향으로 조금 더 내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신이 있으시다면 다군에서도 중앙대 쪽으로 가게 될지 또는 한국외대의 경영 쪽으로 가게 될지 이것 또한 결정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상위권 인문계열의 정시 지원의 핵심은 나군의 서성한 중2 라인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점수로 보여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핵심이라고 말씀드렸던 나군의 서성한 중2의 요 배치 점수 라인을 좀 보시고 해당하는 배치 점수에 나는 갈 수 있는 자신이 있어 라고 하신다면 연대나 고대 쪽으로 지원하실 거고 또는 조금 더 높은 단위 서성한으로 지원하시거나 소신으로 지원하실 텐데 여기서 자신이 없다라고 하시면 경희대 쪽으로 좀 내려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겠다. 또 자신이 있다면 다군에서도 중앙대, 자신이 없다면 한국외대 경영 쪽으로 내려오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이와 같은 정시 지원을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6개 대학의 충원율을 좀 보여드릴 텐데요. 서울대학교의 충원율은 거의 없습니다. 9명만 충원이 되어서 충원 비율은 3.2%. 그건 전전년도도 마찬가지였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서울대에 합격하게 된 친구들은 다른 계열이나 다른 대학에 합격하더라도 거의 빠져나가지 않는다. 다시 말씀드리면 최초 합이 곧 합격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연고대를 보시면 연대고대는 서울대로 빠져나가는 인원이죠. 연대와 고대를 볼 때 연대의 충원 비율이 좀 더 높죠. 다시 말씀드리면 연세대와 서울대의 이 조합이 연세대와 고려대 조합보다는 조금 더 유리해 있다. 많이 지원한다. 선호도가 높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고대에서 빠져나간 인원 서성한으로 충원율이 이어지죠. 자, 서성한 충원율 보시게 되면 성균관대의 충원율이 제일 높은데 이걸 좀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서울대의 충원율이고요. 서울대에 합격해서 빠져나가는 연고대의 추합률, 연고대에 합격해서 빠져나가는 서성한의 추합률인데 이에 따라 성균관대도 연고대로 빠져나가는 추합률이 굉장히 높아요. 자, 이와 같은 선호도에서 성균관대에서 고대 연대로 빠져나가는 이 조합이 제일 많구나. 또한 해당 가군과 나군 이렇게 엇갈렸던 조합이 충원율이 좀 높게 나올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을 좀 말씀드리고자 해요. 앞서 설명드렸듯이 올해 수능이 좀 불수능이기 때문에 점수의 편차들이 등락달락한 친구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내 점수를 잘 반영해주는 조합들에 있는 대학들을 찾아보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보시게 되면 국어의 비중이 좀 높은 대학은 성균관대, 서강대, 고려대 순이고 수학 비중이 높은 대학은 서강대, 서울대, 성균관대 이런 순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 연대와 고대 중
어디를 지원해야 될까를 망설인다면 연대는 영어의 점수를 좀 많이 반영하고 있고요. 고대는 탐구의 점수를 좀 더 많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탐구의 점수가 조금 더 높다면 고려대에 지원하는 것 또한 검토해 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연세대가 영어를 가장 많이 반영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냐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 이에 해당하는 6개 대학 중 연세대는 등급 간 비중도 굉장히 크고 1, 2등 간 점수 차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이 5점이란 점수는 환산 점수, 반영 비율 16.7%를 더하게 되면 실제 점수 차이는 환산 점수로 8.3점 차이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자, 3등급은 거의 지원이 힘들다라는 정도로 보이시기도 하셨죠. 올해 영어에서 1등급을 맞은 친구라면 연세대를 먼저 생각해 보시는 것 또한 좋은 방법일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수능 활용 지표가 변경된 대학이 있어요. 서울대가 이제 변경이 됐죠. 이 변경됐다라고 하는 표준 점수는 사탐과 과탐의 선택에 따른 유불리를 반영하지 못합니다.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기 때문에 내가 본 사탐과 과탐 과목이 실제로 표준 점수에 유리한가 이걸 검토해 보시고 지원하시는 게 반드시 필요하고요. 이를 보정해 주는 점수가 변환 표준 점수라고 하는 점수예요. 요거는 반드시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12월 17일부터 각 대학별로 변환 표준 점수가 발표가 될 예정이에요. 이걸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올해 수능 본 거 사탐에서 3문부터 정치화법 만점 원점수로 보았을 때 표준 점수가 각기 달라요. 100분위도 다릅니다. 만점자가 많으면 100분위가 100이 나오지 않죠. 자, 그런데 정치화법과 사문을 각기 선택했다고 해서 정치화법 응시한 친구가 불이익을 봐서는 안 되겠다라는 측면인 거예요. 자, 그래서 대학에서 100분위 점수의 동일 점수를 그냥 딱 부여합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경제부터 정치화법까지는 같은 점수가 나오게 돼요. 해당하는 이 100분위 점수에 맞는 점수들을 대학별로 공개를 하거든요. 이 점수가 어떻게 나오는지 12월 17일에 반드시 꼭 확인해 보시길 바라고요. 내가 본 이 사탐 과목이 실제로 사회문화 같은 경우 편차를 많이 벌려주는 대학이 유리할 거고 정치화법을 응시한 친구들은 이 갭을 좀 줄여주는 대학이 좀 더 유리할 거예요. 이와 같은 사항들 대학별로 좀 찾아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자연계열까지도 한번 보실 필요는 있겠죠. 지구과학부터 화학 여기까지 보시면 일반적으로 사탐보다 표준 점수가 더 높습니다. 이거 그대로 반영한다면 자연계열 친구들이 조금 더 유리하겠죠. 따라서 100분위를 사탐 본 친구에 비해서 어느 정도의 점수 기준을 주느냐 이것 또한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요. 전년도 동국대를 그대로 가져왔다라고 가정할 때 말씀드리면 이럴 수 있겠습니다. 자, 올해 사탐 본 것 중 가장 표준 점수가 높은 과목은 사회문화와 윤리와 사상이죠. 68점. 가장 낮은 과목은 정치화법 63점이에요. 만점임에도 이렇게 나오죠. 과탐 중에 가장 높은 과목은 지구과학 2입니다. 77점. 이러한데 100분위에 그냥 점수를 부여해 주는 거예요. 자, 이랬을 때 사회문화 본 친구와 정치화법 본 친구는 표점에서 5점 정도가 차이 나지만 대학에서 100분위 맞는 점수를 딱 부여함에 따라 빼보시면 3점 정도 차이로 점수의 격차가 줄어듭니다. 자, 사탐과 과탐 표점 9점 차이가 나지만 해당하는 100분위 100을 사탐, 과탐 이렇게 부여한다면 이 점수의 차이는 0.49점으로 줄어들게 되고요. 전법과 지구과학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비교하신 것도 점수는 14점 차이가 나지만 비교해서 보신다면 실제적인 점수 차는 3.5점 차로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각 대학에서 사탐과 과탐의 변환 표준 점수를 어떻게 부여하느냐, 나에게 어떻게 작용시키느냐, 이것 또한 중요하게 볼 사항이다 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그럼 대학별로 입시를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대 말씀드리면 서울대는 정시 모집 인원이 28% 정도 증가했고요. 탐구 영역에 대한 점수 반영 지표를 표준 점수로 바꿈에 따라 이와 같은 사과탐에 대한 유불리가 생길 수 있는 점, 이거 염두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영어 등급별 감점 점수가 좀 변경됐습니다. 3등급부터 조금 더 증가시켜서 이전처럼 4등급인데도 서울대 붙었다라고 하는 사항들이 좀 줄어들 거라고 생각이 좀 되고요. 정시 모집군을 바꾸었습니다. 서울대 바꿈에 따라 연쇄적으로 밑에 있는 대학들이 줄줄이 바뀌는 현상 알고 계실 거고요. 또한 정시 일반 전형에 교과 이수 가산점을 적용을 합니다. 교과 이수 유형에 따라 1점, 2점 요거 부여하는데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 굳이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대다수 지원하는 친구들의 이수 유형은
거의 2점에 촉각이 맞춰져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따로 설명을 좀 드리지 않을게요. 그리고 인문계에 지원할 거라면 제2외국어 한문을 필수로 응시했어야 하죠. 자연계에서 교차로 들어오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자유전공학부는 이 제2외국어를 보지 않아도 지원이 가능하므로 자연계 친구들이 좀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학과다라는 걸 염두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교차 지원에 대한 환경을 고려할 때 수학의 반영 비중이 좀 크고요. 과탐에 대한 사항들, 과탐 원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하여 연고대를 가고자 했던 친구들이 올 수 있는 확률도 좀 있고요. 표준 점수를 그대로 반영하기 때문에 자연계열의 과탐 점수로 좀 더 유리함을 얻을 수 있어요. 따라서 서울대학교는 교차 지원에 대한 환경 요소가 조금 더 넓게 포진되어 있다는 걸 염두하시고 지원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서울대 표준 점수를 활용함에 따라 유불리는 위와 같습니다. 올해 사탐 과목과 과탐 과목 본 표준 점수인데 원점수를 다 맞더라도 50점 맞더라도 표준 점수는 좀 다르게 나오죠. 얼핏 보시더라도 자연계열에서 나오는 표준 점수의 최고점이 더 높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만약 두 친구가 있습니다. 한 친구는 자연계열 친구이고요. 해당하는 친구는 생명과학원 지구과학 2를 보았어요. 자, 이랬다면 해당 친구는 두 점수의 표준 점수의 합 149점이 될 거고요. 인문계열 친구는 가장 최고점인 윤리와 사상, 사회문화 두 과목을 보았을 때 표준 점수의 합산은 136점이 나올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두 학생의 차이는 표준 점수에서 13점의 차이가 나고요. 지원했을 때 환산 점수로 10.4점의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이와 같은 유불리를 그대로 다 변환 표준 점수를 쓰지 않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서울대학교에 지원한다면 내가 본 과목이 조금은 유리할까? 불리할까? 이와 같은 사항들 보시고 지원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서울대학교는 수학에 대한 반영 비중이 조금 더 크고 또한 영어에서 3등급부터 비중을 조금 더 늘렸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0.5점씩 감점됐는데 이 점수 비중을 조금 더 늘려서 4등급 이후부터 합격했다라고 하는 이런 친구들이 좀 줄게끔 그렇게 변화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울대학교의 충원 인원과 경쟁률입니다. 쭉 보시게 되면 충원 인원이 거의 없다라는 사실을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죠. 1명, 2명. 잘 안 보이실 텐데 해당하는 페이지 잘 안 보이신다면 여러분들 보시는 자료집에 58페이지부터 이 충원율에 대한 자료들이 나와 있으니까 꼭 확인하시고요. 서울대 인문은 충원 합격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일부 경찰대나 의치 계열이 아니면 연고대, 상위권 학과로의 이동도 많은 편은 아니에요. 따라서 서울대학교 인문은 최초합이 곧 합격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연세대학교 설명드립니다. 연세대학교 또한 정시 모집이 확대됐고요. 모집군이 서울대가 변함에 따라 그대로 옮겨가서 낙원에서 가군으로 변경됐습니다. 국제계열 정시 선발이 시작이 됐고요. 또한 수시 2월 인원이 증가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렸었죠. 수시 종합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부활된 거 또한 영어 1등급 설정된 것 때문에 수시 2월 인원이 증가할 거다라는 말씀 좀 드렸고요. 영어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은 대학입니다. 1, 2등급 점수 차이가 환산 점수 고려한다면 8.3점에 이르거든요. 따라서 6.25%의 위험이 있는 1등급의 친구라면 연세대학교를 선 고려해 보시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요. 또한 1등급 안에 인문계열 친구들이 어문학적인 소양을 바탕으로 좀 더 인문학 친구들이 1등급 안에 많았다면 이와 같은 사항들은 자연계가 인문계로 넘어오기 전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영어 1등급이요. 자, 이와 같은 사항들 염두하셔서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어 1등급이라면 연세대를 적극 고려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올해 6.25%가 1등급이 나왔고요. 자, 전년도 12.17%였는데 절반 정도 줄었죠. 근데 2등급의 비중은 훨씬 많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상위권 킬러 문항들이 좀 어려워서 많은 친구들이 아깝게 2등급으로 내려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와 같은 사항에서 작은 차이에 대한 큰 점수의 차이 벌어지는 연세대를 적극 고려해 보시는 거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연세대학교는 보신 바와 같이 영어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고요. 해당 영어의 비중을 바탕으로 보아 3등급인 친구들은 거의 합격이 어려울 정도로 점수의 범위를 넓게 설정을 했습니다. 요거를 좀 염두하시고 지원하셨으면 좋겠고요. 연세대학교의 충원율을 보게 되면 충원율이 없는 학과들도 있는데 이와 같은 학과들은 주로 연세대학교에서 하위권 학과에 위치되어 있는 학과들이 주로 충원율이 없고요. 충원율이 많은 학과들은 인기 계열이나 좀 점수가 높은 학과들이 충원율이
높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들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경영도 보이시죠? 충원율이 높은 거 보이실 텐데 이걸 조금 더 집약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서울대학교의 중복 지원 효과로 최상위학과들의 충원율이 높은 편이죠. 경영이나 경제 쪽.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한 서울대의 중복 합격은 고려대보다 연세대가 조금 더 큰 편입니다. 연대 서울대 조합이 서울대 고려대 조합보다 조금 더 많고 선호도가 크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한 가지 대학을 선호하는 현상이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왜냐하면 중하위권 학과의 충원율이 거의 제로인 것으로 보아 안정지원 성향도 뚜렷하고 연고대에 대한 선호 영상 또한 있구나라는 것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고려대학교는 정시 모집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대폭 증가시켰죠. 약 2배 이상 증가시킨 상황이고요. 특히 경영학과, 행정학과는 2배 이상 모집 정원이 늘어났으니까 이 두 개 학과들 유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모집군 변경됐고요. 그리고 영어에 대한 감점 점수를 조금 더 확대시켰어요. 그 전에 영어 점수, 감점 점수가 1점밖에 안 됐는데 3점으로 조금 더 확대는 했습니다. 그래도 연세대보다는 영어의 비중이 적습니다. 따라서 올해 수능에서 2등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상황인데, 2등급이라면 연세대를 피해 고려대를 지원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경쟁률이 늘어날 수 있다는 사항 염두하시고 지원하셨으면 좋겠고요. 수시 2월 인원이 증가할 거라고 말씀드렸었죠. 고려대학교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시 2월 인원이 좀 늘어날 거다라는 말씀 드리고, 탐구의 비중이 높습니다. 그리고 변환표준 점수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높은 탐구의 비중에서 사탐과 과탐의 격차가 어느 정도 벌어질지, 이걸 변환표준 점수로 꼭 보시고 지원하시기를 말씀드립니다. 고려대학교는 탐구의 비중이 높다는 말씀 드렸고요. 그 전에 비해 2등급과 3등급의 영어의 격차를 조금 더 벌려서 영어를 조금 더 많이 반영하는 걸로 바꿨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고려대학교의 충원율입니다. 연세대와 마찬가지로 상위권 학과들의 충원율이 높다라는 사실을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이후 중하위권 학과들은 충원율이 거의 없거나 1명, 2명인 경우들이 많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대 중복지원 효과로 최상위 학과들, 경영, 경제, 컴퓨터, 인문, 이와 같은 사항들의 충원율이 좀 높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대학 선호 현상이 연세대와 마찬가지로 안정지원 현상과 더불어 중하위권의 충원율이 제로다라고 하는 사항들도 보실 수 있었습니다. 경쟁률 확인을 반드시 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탐구에 대한 사항들의 유불리를 확인하시고, 또한 영어 2등급도 지원이 가능하므로 경쟁률에 대한 변수 요인들이 많으니 해당 경쟁률들을 좀 실시간으로 확인하시고, 경쟁률이 올라간다면 커트라인도 올라갈 거라는 걸 유념하셔서 지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강대 또한 정시 모집이 확대됐습니다. 모집군이 변동이 됐고요. 수학의 비중이 45.2%에서 조금 낮아졌는데, 그리 하더라도 이 43.3%는 주요 상위권 대학에서도 수학 성적의 영향력이 굉장히 큰 대학이다라고 하시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따라서 자연계열의 교차 지원 가능성에 대비하여 모의 지원 경향까지도 좀 살펴보시고 지원하셔라 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영어 등급별 감점폭이 굉장히 적습니다. 따라서 영어에 2등급, 3등급 맞은 친구들도 적극 지원할 수 있으니 경쟁률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수학과 영어의 비중을 고려할 때 서강대와 고려대 조합이 서강대 연세대 조합보다 좀 더 많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강대학교는 말씀드렸다시피 수학의 반영 비중이 큰 편이고 영어의 등급별 편차가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조금 잘 못 본 친구라면 서강대를 지원하는 것 또한 염두에 두실 수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서강대학교의 충원율을 보게 되면 주로 상위권 학과의 충원율이 많이 몰려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항은 연고대 중하위권 학과로 이동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서울대 상위권 학과의 충원율 눈에 보시는 대로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성균관대학교 또한 정시 모집이 확대됐고요. 가군과 나군의 인원 비중은 위와 같습니다. 가군과 나군 보시는데 이 글로벌 경제학만 가군에 그대로 유지하고 나머지는 군을 그대로 맞바꿨습니다. 따라서 글로벌 경제는 그전에 연고대와 조합이 가능했는데 이제 더 이상은 조합이 불가하므로 폭풍추합은 좀 나오지 않을 거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서 충원율은 크게 고려하지 않고 지원하시는 게 좋겠고요. 또한 성균관대는 국어와 수학의 반영 비중이 큰 편입니다. 국어와 수학의 반영 비중 40%씩이고 해당하는 대학들 정보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성균관대학교의 충원율을 보시게 되면 주로 200% 넘고 하는 대학은 글로벌 삼총사라고 하는 글로벌 리더, 글로벌 경제, 글로벌 경영 위에 보여진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사항들 상위권 학과이기도 하지만 연고대와 조합이 가능한 학과이기도 하죠. 요 세 개의 글로벌 중 글로벌 경제는 더 이상 연고와 조합이 불가하므로 충원율은 위와 같이 나오지는 않을 거다라는 걸 예측하시고 지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양대학교는 정시 모집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가군과 나군 이렇게 분리해서 모집하고 있고요. 기존의 가군과 나군을 영국영어과를 제외하고 거의 맞바꿨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학생부를 10% 반영했던 군도 있었는데 그냥 수능 100% 반영으로 다 바꾸었고요. 인문계열과 상경계열이 수능 반영 영역에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내 점수가 어떤 영역이 유리한지 이거 반드시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요. 일부 인문계로 모집했던 건축과 간호학과는 자연계열로 변경됐습니다. 더 이상 지원이 불가하다는 점 염두하셨으면 좋겠고요. 말씀드린 대로 인문과 상경계열의 반영 비중이 인문계열은 탐구, 상경계열은 수학에 좀 더 반영 비중이 가 있고요. 한양대학교의 3등급은 1, 2등급과 영어 점수의 갭의 급이 좀 크므로 3등급인 친구들은 지원을 한번 고려해 보는 거, 이거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양대학교의 충원 인원을 보게 되면 주로 파이낸스 행정 정책학과와 같은 한양대학교에서 인기가 굉장히 많은 학과들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연고와 조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들도 있고요. 자, 성균관대나 또는 서강대보다 충원율이 적은 이유는 해당 다이아몬드 세븐학교 학과에 대한 장학금 제도가 있어서 연고대로 이탈하는 걸 좀 방지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성대보다 충원율이 낮다는 점 염두하셔서 지원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힘든 시간들을 견뎌오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강남구청과 강남대성학원은 오늘을 위해 고생한 여러분들의 밝은 내일을 응원합니다. 화이팅!